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서 이사 가려고 할 때 집주인이 갑자기 도배 비용 내라, 장판 비용 내라 라고 해서 당황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짧게는 1년, 그리고 길게는 4년, 그 이상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하더라도 도배나 장판이 결국에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집주인이 이걸 다 고쳐서 나가라고 하면 이 수리 비용을 정말 내가 부담해야 되는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이 수리 비용을 누가 내야 하는지, 수리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또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민생구조대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월세를 살고 있는데 갑자기 에어컨이 고장이 나더라고요. 집주인한테 연락하라니까 업체를 불러서 알아서 수리를 하라는데 제가 수리하는 게 맞나요? 네, 진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대답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선은 임대차 계약상에 특약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집주인의 수선 의무에 대해서 특약으로 효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약이 있다라고 하면 우선은 그 특약에서 누가 수리를 하기로 정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근데 특약이라고 하더라도 집주인의 수선 의무가 전부 다 면제가 되고 다 세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통상적인 파손이나 수리의 경우만 그런 거고, 정말 집에서 대수선을 해야 되거나 아주 기본적인 설비를 교체해야 되거나 하는 경우는 이런 특약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저희 판례입니다. 네, 그래서 에어컨과 관련된 고장을 세입자가 책임을 지는 걸로 특약에서 정해놨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세입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특약이 없다면 에어컨에 대한 수리 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민법 623조의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민법 623조를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원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집을 유지를 해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지를 할 의무 중에는 집에 어느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해줄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의 상태가 어딘가 파손이 생겨서 이 세입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가 됐다라고 하면 원칙은 임대인이 그런 파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세입자가 사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은 집주인이 수리를 해줄 의무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 기준이 사실 좀 모호하긴 한데요. 파손이나 불편함의 정도를 봤을 때 세입자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할 정도의 중대한 문제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고요. 또 수리의 난이도와 비용을 따졌을 때 세입자가 쉽게 고칠 수 있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에어컨 수리 비용이 30만 원이 나온다. 근데 세입자가 내기에는 사실 부담이 되는데 이거 얼마 안 하잖아. 이러면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건가요? 30만 원이면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요즘 샤워부스 강화 유리로 된 게 그냥 와장창 깨져버리는 경우 되게 많다고 하던데, 이게 세입자 입장에서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깨진 거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사는 와중에 그냥 깨져버린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정말 이게 자연적인 좀 노후화에 의해서 파손이 됐거나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던 강성의 부족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파손이 된 거라고 하면 임대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판결로 집주인의 수리 의무가 인정된 경우를 좀 살펴보면, 우선 누수와 곰팡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누수 곰팡이가 관리사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주택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누수와 곰팡이여야 하고요. 그런 누수랑 곰팡이를 막기 위한 공사비용, 곰팡이 제거 비용, 그리고 곰팡이로 도배를 새로 해야 한다면 그 도배 비용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라는 것이 판결로 많이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로 손상된 도배 장판 교체 비용, 또 실내 난방 시설 및 내벽 단열 시설의 미설치 문제, 그리고 보수 주기가 지난 도배 장판, 약한 욕실 수압과 변기물의 역류 문제, 또 하수구가 역류하는 문제, 그리고 보일러가 고장났거나 악취가 생겨서 그 악취 문제, 그리고 문짝이 썩어가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입자가 수리를 해야 한다라고 본 판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레인지나 싱크대, 냉장고에 얼룩이 좀 있고 화장실 변기에 오물이 묻어 있는 정도는 일반적인 청소를 하는 것으로도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의 수리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또 도배 방충망에 조금의 하자가 있다라는 걸로는 임대인의 수리 의무가 인정되지 않았고요. 말씀 들어보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수리 잘해주는 집주인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수리를 안 해준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집을 사용하는 것과 내가 월세를 주는 거는 상응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아서 집을 사용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 월세를 주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집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셔야 월세 전액을 주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정당해지는 거고요. 만약에 집의 특정 부분만 사용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 좀 비율을 계산을 해서 그 부분 비율을 빼고 나머지 부분의 월세는 주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누수가 있어서 곰팡이가 있거나 이럴 때도 사실 집을 사용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이게 진짜 좀 애매한 문제인데요. 만약에 좀 경미한 정도의 누수였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없다거나 집 전체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 좀 약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게 차임을 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월 차임을 주지 않겠다, 거절하겠다라는 것 외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 손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기 전에 내가 내 비용을 써서 선지출을 해서 수리를 한 게 있다면 선지출한 수리 비용, 그리고 만약에 누수가 생겨서 내 가전제품이나 가구가 손상을 입었다라고 하면 그 가전제품과 가구의 손상에 대한 가액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거긴 한데요. 위자료 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 대해서 적절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활상의 불편을 많이 겪었고 이게 꼭 금액으로 산정하기는 좀 어려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가 있긴 했는데 뭔가 좀 전면적인 사용은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생활상의 불편을 좀 겪고 또 그로 인해서 뭔가 이 신체적으로도 좀 질병이나 좀 그런 부분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위자료도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 수선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집주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입자의 의무인데요. 만약에 이런 지체 없이 통지를 하지 않아서 손해가 더 많이 발생됐거나 하게 되면 그 통지를 하지 않고 있는 기간 동안에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집주인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임대인의 수리 의무가 인정되는 범위와 불이행을 했을 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중대한 파손과 고장은 집주인이 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사소한 수리와 유지 보수는 세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민생구조대 정재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